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교재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 강의 중심입니다. 나만의 내신 교재 만들기. 보통 중학교 이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든지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학원, 종합학원의 경우는 내신 교재를 나만의 교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그젠4U에서 뽑아가지고 주고, 그죠? 편집도 안 하고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 강사는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그젠4U 같은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아도 편집을 해서 나만의 교재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나만의 내신 교재 만들 때 단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그젠4U에 정리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냥 그거는 교재에 원래 있던 단어들이 정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부 내신 할 때인데 그 부교재로다가 뭐 EBS가 뭐가 들어간다, EBS 뭐 영어라든지 그 라이트 영어라든지 영어 독해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정리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미 정리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단어는 전체 단어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 정도는 따로 외워줘야 될 것 같은 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단어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내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할 때는 단어를 제가 추가해서 정리를 다시 합니다. 추가해서 이 단어의 뜻도 써주고 저 단어의 뜻도 써주고. 이 단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외운 것들 지우고선 나머지 모르는 것만 외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거기 있는 것만 외우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 정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교과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편집을 다시 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내신 교재라고 하면 단어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 써 있는 지문, 그 지문, 수업용 지문 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고, 수업용 지문 페이지는 줄 간격이 넓어야 됩니다. 줄 간격이 좁으면 필기하기 힘들어요. 줄 간격 한 300%까지, 250에서 300%까지 줘서 넓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옆에 해석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수업할 때 쓸 수 있는 지문 페이지 주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크북 같은 경우도 이그젠4U에서 만들어주는 워크북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쓸데없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해석 다 시키고 하나하나 영작 다 시키고 그러는데, 학교별로다가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학교별로 원하는 게 달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시키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시킨다는 건 그냥 이그젠4U에 있는 자료를 다 줘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들잖아요. 물론 익숙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게 비효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편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게 만들어요. 아이들 부담이 줄잖아요. 그리고 보통 변형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를 또 다시 정리해서 주겠죠. 변형 문제, 기출 문제, 특히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 노하우인데, 중요한 노하우부터 발설합니다. 이거 되게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 이그젠4U에서 제일 좋은 자료가 뭐냐라고 하면 정리 이미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 공유 자료에 보면 내신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내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검색하게 되면은 특정한 교재에 대해서 학교에서 시험 나왔던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럼 그걸 모으셔가지고 그걸 직접 정리해서 쓰시면 제일 좋아요. 최신의 문제들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 기출 문제 같은 거 구하기 힘든데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족보닷컴 이런 데 사는 거는 제 생각이 그렇게 영어에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학생들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직접 만드시기에는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서 쓰십니다. 그 문제 잘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만드는 능력은 모두가 공평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많이 해보신 분들.
잘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를 잘 만드는데 내신할 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신형 문제를 잘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서 유료로다가 공개한, 유료로다가 파는 그런 교재 사서 쓰시면 잘 편집만 하면 나만의 내신 교재가 잘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페이지, 교재 페이지도 이쁘게 만들고 뭐 제본까지 하면 진짜 책 같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더 높아 주실 것이고, 종합반에서는 그냥 프린트 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거고요. 단과를 하거나 하신다고 하면 필수입니다. 나만의 교재 만드시는 거 필수입니다. 단과를 하다 보면은 막 자기가 직접 막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제가 보면 막 편집인 것들도 많아요. 편집해놓고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편집한 거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편집한 거다. 다만 너희들한테 이 교재를 줄 때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만 뽑았다. 그리고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정리하면서 풀어서 오류가 없게 그렇게 주는 것도, 왜냐하면 오류 없는 내신 교재 없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것들 그렇게 오류가 없게 만들어서 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풀면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구문교재 만들기. 이제 구문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기간이 아니라면 분명히 여름방학 같은데 이제 구문교재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많이 사서 쓰시잖아요. 구문으로 유명한 천일문 이런 거 사서 쓰시는 학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구문교재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문교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단원 배치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교재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글만 조금 쓰실 수 있으면 구문교재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문이 이제 문제인데, 예문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전 쓰시면 됩니다. 사전에서 예문을 뽑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도 이렇게 인터넷이 아니라 뭐죠?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앱 상태의 사전들 있잖아요. 보면은 특정한 표현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특정한 표현을 검색해서, 그래서 뭐 동명사 절이 목적으로 쓰이는 예문을 찾는다. 그러면 동명사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아시잖아요. 뭐 avoid라든지 give up이라든지, 그게 동사 찾아가지고 예문 하나 뽑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게 중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수능 교재, 이제 고등학생 하면 무조건 수능 평가원이거든요. 수능 평가원인데, 수능 평가원 지문을 다 읽으시면서, 저 같은 경우 직접 그러겠습니다. 다 읽으면서 지문들을 분류합니다. 읽을 때마다 분류해요. 이 문장 여기, 이 문장 여기 막 분류를 해요. 이건 동명사절, 이건 투부정사절, 이거는 가정법. 이렇게 막 분류를 해가지고 문장을 먼저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문장 가지고 이거는 개념 설명할 때, 이거는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그런 교재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들,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법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쓰시는 챗 GPT 있잖아요. 걔 시키시면 돼요. 챗 GPT한테 문장을 만들게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만들어줘. 근데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표현을 만들어줘. 근데 얘가 인식을 잘 못하죠. 챗 GPT가 국어로 돼 있는 영어 문법 용어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막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다가 시키시면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participle clause가 들어있는, 즉 분사절이 들어있는 문장을 만들어줘. 또 분사절도 이제 과거분사가 들어있는, 뭐 현재분사가 들어있는 만들어줘. 길이는 어느 정도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몇 개의 문장 만들어줘. 그럼 쫙 뽑아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긁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 저작권 문제는 어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구문 교재를 만드시기 쉽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만의 구문 교재도 하나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려면 자기만의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미리 작업을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좋을 거니까, 네,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주간지 만들기. 학원 보통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고등반은 일주일에 한 번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수업의 내용을 담은 주간지, 주간 학습지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주간 학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내신 기간은 좀 달라요. 내신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교재를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고, 뭐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보통 주간지를 만드는데, 주간지도 구성을 가지면 좋습니다. 뭐 표지 좀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간지 약간 이런 내용을 담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 문장 어법 문제 한 10개 넣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한 5개 넣고, 만약에 구문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어법 문제는 해당 구문 배운 내용에 대한 어법 문제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문맥 어휘 문제도 넣어놓고, 이러면 평상시 어법 어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네. 어휘, 이거 문제고요. 암기해야 되는 단어를 정리합니다. 뭐 다이어라든지 혼동어라든지 뭐 이렇게 테마를 잡아가지고 암기 단어도 정리해서 앞부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법도 넣으시고, 어휘도 넣으시고, 그리고 독해 문제. 독해 문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거 15개면은 한 20개에서 25개.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안 좋아요. 아이들 숙제라고 하는 게 주간지라고 꼬박꼬박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정도. 문제가 왜 이렇게 되죠? 저희 독해 문제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풀고, 뭐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 뭐 아이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습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뭐 칼럼도 하나씩 넣어주시고, 실제 제 주간지입니다. 이게 칼럼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자 제출장 위에서 푼 것들 있죠? 위에서 푼 것들을 써서 내야지 검사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써서 낼 수 있는 과제 제출장도 하나 붙여주시고, 그리고 답지와 해설 붙여주시면, 이러면 주간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간지가. 그래서 이런 주간지 만들어서 주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수업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런 거 없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주간지에 가능한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만든 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로. 여기저기서 문제를 가져오는 것도 또 저작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공유제의 개념이니까 저작권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뭐 법적 소송을 걸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다 쓰잖아요. 하지만 뭐 사설 모의고사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재에 있는 걸 그냥 베낀다고 하면 이건 저작권 문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 있어요. 자기가 산 문제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막 베끼는 거 그건 문제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도 제 모의고사 문제 막 베껴가지고 쓴 강사가 있어가지고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간지 같은 걸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주변에 또 친구들 보면 이거 뭐야? 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부러울 수도 있고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간지도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의 모의고사 만들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출판용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제 출판용 모의고사를 한 10년 정도 만들었거든요. 잘 나갈 때는 뭐 예스24 주간 베스트 1위, 영어 과목에서 1위 3년 정도 해봤고요. 전 과목 1위도 한두 번 해봤습니다. 그랬던 모의고사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작업이 장난 아니에요. 교보문고에 가서 원서책을 모아놓은 곳들 있잖아요. 거기서 원서책을 삽니다. 하나하나 읽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제목 못 삽니다. 제목 멋있는 걸 막 모아다가, 유명한 사람이 쓴 거 막 모아다가 읽습니다. 읽으면서 지문을 찾는 겁니다. 이건 무슨 문제 만들 수 있겠다. 이건 무슨 문제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문을 타이핑해서 그 지문에서 문제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지 쓰고, 해설지에는 해석과 단어와 해설과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리고 듣기는 이제 제가 듣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작업을 하셨던 조경 선생님께서 듣기 만드시고 그리고 원어민 친구 있어요. 가렛이라고. 함께 그 듣기 파트를 만드셔서 또 외국인 성우 녹음까지 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야지. 또 편집도 중요하죠. 평광과 똑같은 방식의 편집을 또 하고 그리고 인쇄 들어가야 되죠. 인쇄를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면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려면 사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만의 모의고사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기출문제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평가원도 이용하시고 교육청도 이용하시고 그 평가원 교육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평가원 교육청에서 좀 옛날 것들인데 지금도 쓸 수 있는 그런 지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배열을 잘 요즘에 그 스타일로 배열을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듣기 같은 경우는 평가원 걸 그대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기 거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평가원 걸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의고사 만들어서 파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작권 위반이에요. 파시는 건 안 돼요. 무료로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모의고사를 만드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이 부분은 진짜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저작권이 있는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약간 공유제적인 그런 문제들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EBS 교재도 문제를 그냥 막 쓰시면 안 됩니다. EBS 교재도 문제 막 쓰시면 그건 저작권이 있어요. 그 EBS 교재도 사유제라고 공유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도 이제 EBS 교재에 나왔던 지문들을 활용해서 제가 변형을 해서 쓰긴 하지만 지문은 어차피 EBS에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문에 대한 문제는 EBS 저작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저자에게.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 지문을 활용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도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시면 문제 잘 만드시는 분들 변형 문제를 사서 쓰시든가 하여튼 편집을 할 재료 자체가 저작권에 문제 없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도 수업하시기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입니다. 일부러 알고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친분이 이렇게 있는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어떤 유명한 수학 강사의 문제 3개를 자신의 교재에 넣었어요. 보통 뭐 이렇게 문제 공유하는 사이트 같은 데서 아마 빼서 문제 괜찮으니까 쓰셨나 보죠. 그랬다가 그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 문제를 알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 제보를 해서 그 소송 걸릴 뻔했죠. 근데 합의금을 주고 이제 소송이 끝났는데 소송이까지 가지 않고 이제 합의로 끝났는데 합의금이 3문제인데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꽤 큰 범죄예요. 꽤 큰 범죄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특히 강사분들 중에서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도 만드시는 방법이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를 활용하시면 뭐 많이는 못 만들겠지만 2, 3회 정도는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뭐 이렇게 실전 훈련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입학할 때 시험을 보는 그런 스타일로도 쓰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방학 때 특강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면 갈수록 빛나는 보석처럼 교재도 자꾸 열심히 만드시면 보석 같은 교재 만들게 되실 겁니다. 네, 포장만 화려한 교재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알찬 교재 만드시다 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도 알 거예요. 선생님 교재 좋다. 그러면 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성능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또
제가 이거 뭐 이 수업을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뭐 콘티라고 하나 막 이렇게 스크립트 만들어 놓고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설명드리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제대로 전달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